알면 알수록 복잡한 기업 이야기 딱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그 기업 자소서 쓰기 전에 면접 직전에 보면 정말 좋은 영상. 오늘 기업은 끝판왕입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얼마 전 포브스지에서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순위에서 애플, 알파벳, 아마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 이는 떨어진 순위입니다. 세계 4위도 대단한데 작년에는 애플 다음으로 전 세계 2위였죠. 시가총액만 422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한 해 국가 예산이 400조였어요. 삼성전자는 자산 규모만으로도 전 세계 10위 안에 듭니다. 이젠 국가조차 초월한 글로벌 대기업이죠. 어나더 레벨이 되어버린 삼성전자의 시작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은 당시 중앙일보에 칼럼을 한 편 기고하게 됩니다. 전자공업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이 칼럼에서 이병철은 전자산업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직접 전자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일로 인해 뜻밖의 기업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죠. LG입니다. 당시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과 LG 창업주 구인혜는 어릴 때부터의 친구이자 사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이 전자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모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때 LG는 이미 라디오와 TV 같은 전자제품을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돈 사업을 탐낸다고 생각한 구인혜는 이병철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죽는 날까지 서로 얼굴 한번 보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LG 사이에 묘한 경쟁 구도가 생긴 것도 그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69년 삼성전자공업이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서 일본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조립한 제품을 주로 생산했습니다. 일본 산요전기와 합작으로 회사를 세우기도 했죠. 그리고 1971년 이 합작회사에서 생산한 흑백 TV 500대를 처음으로 파나마에 수출합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수용 TV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1978년에는 400만 대를 생산하며 세계 최대 생산 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TV도 유명하지만 삼성하면 역시 핸드폰이죠. 삼성은 언제부터 핸드폰을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때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삼성은 국내 최초 핸드폰인 SH100을 발표했습니다. SH100은 커도 너무 컸어요. 안테나가 달려있던 SH100은 길이만도 40cm였고 무게는 800g에 육박했습니다. 때문에 벽돌폰, 냉장고폰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 가격도 어마어마했는데요. 가입비를 포함하면 거의 자동차 한 대 값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SH 시리즈는 1995년까지 꾸준히 발매됩니다. 비록 95년 SH870대에 이르러 모토로라의 마이크로텍에 밀려 막을 내리긴 했지만 SH 시리즈는 이후 삼성전자가 써내려갈 모바일 전설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작부터 1등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만 해도 LG를 이기지 못했고 1980년대 들어서는 일본 전자기업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건희는 소니를 따라잡으라고 직접적으로 주문할 정도였대요. 하지만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삼성은 무섭게 성장합니다. 63메가 D램을 시작으로 256메가 1기가 D램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며 이때부터 메모리 시장을 석권했죠. LCD 역시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 상승세가 쭉 이어지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시가총액으로 국내에서 1위 기업이 됩니다. 이때까지 1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오히려 놀랍죠. 2005년에는 드디어 그토록 염원했던 숙명의 라이벌 소니를 제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핸드폰에서도 모토로라를 넘어서서 세계 2위 휴대폰 제조 회사로 등극하죠. 이때 최초로 매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자제품 회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 세계 1위의 스마트폰 기업입니다. 2021년 스마트폰 소매 판매량에서 애플을 근소하게 앞서면서 1위를 탈환한 것이죠. 현재 점유율은 18.9%인데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중 5명 중 1명은 삼성 제품을 쓰고 있다는 뜻이죠. 이 기세는 올해도 여전합니다. 배터리 파열, 수급 차질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대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74%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폴더블 폰도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라 이 성장은 하반기에도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1등 상품은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시작이기도 했던 TV는 벌써 16년째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TV 시장은 삼성과 LG의 싸움으로 봐도 무방한데요. 삼성전자는 2021년에도 금액 기준 점유율 29.5%, 수량 기준 19.8%를 달성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생산해온 QLED TV는 4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프리미엄 TV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1984년 미국에서의 첫 번째 특허 출원 이후 삼성은 꾸준히 지적재산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 벌어진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은 전쟁으로까지 불리기도 했죠. 그 특허 전쟁 이후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의 분쟁에 효과적인 대응법을 터득했고 현재 누적 건수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74개국에서 26만 7,937명이 근무 중인 글로벌 기업입니다. 각각 14만 명이 근무 중인 애플과 소니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직원들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전 세계 15개 지역을 총괄하며 230곳의 거점을 두고 있고요. 그 외에 36개의 생산 거점, 39개의 R&D 센터와 7개의 디자인 센터, 53개의 판매 거점이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열린 CES 2022 간담회에서 삼성은 메타버스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를 위해 신사업 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올 한 해에 걸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메타버스 시장은 유행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엔더믹 시대를 맞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것도 변수입니다. 이미 VR과 AR 활용에 있어 신뢰를 받아온 삼성전자가 메타버스에선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될지 업계도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는 모바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제조사입니다. 이와 같은 브랜드 파워는 삼성전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과 다양한 지적 재산은 삼성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오랫동안 삼성전자가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경쟁사가 성장하며 격차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젠 전처럼 삼성전자가 압도하는 시장이 아닌 거죠. 게다가 파운드리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파운드리는 다른 기업의 위탁을 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삼성전자는 너무 뒤늦게 파운드리 시장에 합류했고 이 시장엔 이미 TSMC라는 강자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에는 두 기업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도 했죠. 지난 2019년 갤럭시 S10 5G를 발매하며 삼성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습니다. 이후 3년간 관련 사업 매출도 약 2조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5G 시장은 현재도 성장 중입니다. 국내 한 통신사도 올해 연말이면 전체 50%의 사용자가 5G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언택트 문화 역시 PC, 디지털 메모리 등 관련 제품들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기회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언택트를 가져다준 코로나19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으로도 이어집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국가별 봉쇄 조치가 일어나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면 기업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미중 무역 갈등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까지 겹치며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짝 추격해오는 경쟁업체도 삼성전자에겐 부담이 큽니다. 특히 미국,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신반도체 동맹은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고 있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평택 공장을 안내하기도 했고 인텔 겔싱어 CEO와 미팅을 가지는가 싶더니 이제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방문 일정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 여러 곳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반도체에서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이 세계 1위로 성장하면 삼성전자보다 큰 기업이 국내에 추가로 생기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여러 기업과 협력하고 파운드리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사람이다. 인재를 우선하고 최고를 지향하며 변화를 선도하는 회사. 오늘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전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기업, 정보가 필요한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기업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